우리는 늘 무언가를 쫓으며 살아갑니다. 더 나은 내일, 더 많은 성취, 타인의 인정. 분주한 일상의 소음 속에서 우리는 종종 가장 중요한 질문을 잊곤 합니다. 나의 근본은 어디에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400년 전 중국 선종의 3대 조사인 승찬 대사께서 남기신 지혜의 시 신신명을 통해서 말입니다. 신신명은 믿음의 마음에 새기는 글이라는 뜻으로 복잡한 교리가 아닌 깨달음의 본질을 담백하고 직설적으로 노래한 선시의 정수로 꼽힙니다. 신신명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으니 오직 고르고 선택함만 꺼릴지어다.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 옳고 그르다는 분별심만 내려놓으면 도는 이미 우리 눈앞에 명백히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머리카락 한 올만큼의 사소한 분별심이 생기는 순간 진리는 하늘과 땅처럼 멀어지고 따름과 거스름이 서로 다투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은 깊은 병을 앓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의 흐름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음미해 볼 구절은 바로 이것입니다. 기근득지, 수조실종 근본으로 돌아가면 그 뜻을 얻게 되고 눈앞의 비춤을 따르면 그 종지를 잃게 되느니라. 이 짧은 구절은 우리 삶의 방향을 가리키는 하나의 거대한 나침반과도 같습니다. 함께 그 의미를 한 걸음씩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기근득지입니다. 근본으로 돌아가면 그 뜻을 얻는다. 여기서 말하는 근본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고향이나 출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현상이 일어나기 이전의 자리, 시끄러운 생각과 감정의 파도가 잠잠해진 고요한 마음의 본바탕, 바로 우리의 참나이며 우리 삶의 주인공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우리는 낮 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일을 처리하며 쉴 새 없이 밖으로 에너지를 쏟아냅니다. 하지만 해가 지면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바로 나의 집입니다. 아무리 좋은 술과 음식으로 밤늦게까지 즐겼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국 나의 집으로 돌아가야만 비로소 편안한 휴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집에 돌아와야만 가정이라는 삶의 의미와 뜻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비단 세속의 삶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농사꾼의 근본은 땅에 있습니다. 땅으로 돌아가 땀 흘릴 때 그는 결실이라는 뜻을 얻습니다. 학자의 근본은 진리 탐구에 있으며 예술가의 근본은 창작의 열정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행자의 근본은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 어떤 직업과 역할을 가졌든 우리 모두는 각자의 근본으로 돌아갈 때 비로소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기근득지가 말하는 궁극적인 근본은 이 우주의 진리이자 나의 참된 본성입니다. 이 자리로 돌아갈 때 우리는 인생의 모든 의문에 대한 해답, 즉 뜻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수조실종입니다. 비춤을 따르면 그 종지를 잃는다. 여기서 비춤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우리 눈앞에 아른거리는 온갖 현상들, 덧없이 피어올랐다 사라지는 생각과 감정들, 세상의 평가와 기준, 그리고 끝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욕망의 그림자들을 의미합니다. 마치 강아지가 자신의 꼬리를 물려고 뱅글뱅글 도는 것과 같습니다. 꼬리는 분명 자기 몸의 일부이지만 그것을 쫓는 동안 강아지는 어지러워지고 결국 제자리에 쓰러지고 맙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눈앞의 성공, 타인의 칭찬, 순간적인 쾌락이라는 비춤을 쫓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삶의 가장 중요한 본질, 즉 종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종지란 바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근본입니다.
그림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림자는 실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빛과 몸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입니다. 그림자를 잡으려고 달려갈수록 그림자는 그만큼 더 멀리 달아납니다. 그림자를 쫓는데 온 힘을 쏟다 보면 정작 그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자신의 몸, 즉 실체인 나 자신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수조실종의 비극입니다. 오랜 시간 불교를 공부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허무함을 느끼고 신심을 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근본으로 돌아가기보다 기복이나 신비한 체험 혹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라는 비춤을 쫓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이 길을 가고 있는가? 그 근본적인 질문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방향을 잃고 표류하게 됩니다. 결국 기근득지, 수조실종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명확한 선택을 제시합니다. 밖으로 향하는 시선을 안으로 거두어들이라는 것입니다. 덧없는 현상의 파도를 쫓아 헤매지 말고 그 모든 파도를 일으키는 고요하고 깊은 바다, 바로 우리 자신의 근본으로 돌아오라는 초대입니다. 이 지혜는 비단 수행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처럼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지고 수많은 자극이 우리의 정신을 어지럽히는 시대에 이 가르침은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등불이 되어줍니다. 나의 마음을 고요히 들여다보는 것, 내 삶의 근본이 되는 가치를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나 자신을 잃지 않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평화의 씨앗을 심었다면 이 지혜의 빛을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이 채널을 구독하고 이야기를 공유하는 당신의 작은 행동 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자신의 근본으로 돌아가는 길을 밝혀주는 따뜻한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이 모여 더 큰 평화와 축복으로 되돌아오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구절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귀근득지, 수조실종. 근본으로 돌아가면 그 뜻을 얻게 되고 눈앞의 비춤을 따르면 그 종지를 잃게 되느니라. 당신의 삶이 밖으로 향하는 분주함 속에서도 언제나 돌아갈 수 있는 고요한 내면의 중심을 찾으시기를, 그리하여 매 순간 평안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쫓으며 살아갑니다. 더 나은 내일, 더 많은 성취, 타인의 인정. 분주한 일상의 소음 속에서 우리는 종종 가장 중요한 질문을 잊곤 합니다. 나의 근본은 어디에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400년 전 중국 선종의 3대 조사인 승찬 대사께서 남기신 지혜의 시 신신명을 통해서 말입니다. 신신명은 믿음의 마음에 새기는 글이라는 뜻으로 복잡한 교리가 아닌 깨달음의 본질을 담백하고 직설적으로 노래한 선시의 정수로 꼽힙니다. 신신명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으니 오직 고르고 선택함만 꺼릴지어다.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 옳고 그르다는 분별심만 내려놓으면 도는 이미 우리 눈앞에 명백히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머리카락 한 올만큼의 사소한 분별심이 생기는 순간 진리는 하늘과 땅처럼 멀어지고 따름과 거스름이 서로 다투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은 깊은 병을 앓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의 흐름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음미해 볼 구절은 바로 이것입니다. 기근득지, 수조실종 근본으로 돌아가면 그 뜻을 얻게 되고 눈앞의 비춤을 따르면 그 종지를 잃게 되느니라. 이 짧은 구절은 우리 삶의 방향을 가리키는 하나의 거대한 나침반과도 같습니다. 함께 그 의미를 한 걸음씩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기근득지입니다. 근본으로 돌아가면
그 뜻을 얻는다. 여기서 말하는 근본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고향이나 출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현상이 일어나기 이전의 자리, 시끄러운 생각과 감정의 파도가 잠잠해진 고요한 마음의 본바탕, 바로 우리의 참나이며 우리 삶의 주인공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우리는 낮 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일을 처리하며 쉴 새 없이 밖으로 에너지를 쏟아냅니다. 하지만 해가 지면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바로 나의 집입니다. 아무리 좋은 술과 음식으로 밤늦게까지 즐겼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국 나의 집으로 돌아가야만 비로소 편안한 휴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집에 돌아와야만 가정이라는 삶의 의미와 뜻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비단 세속의 삶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농사꾼의 근본은 땅에 있습니다. 땅으로 돌아가 땀 흘릴 때 그는 결실이라는 뜻을 얻습니다. 학자의 근본은 진리 탐구에 있으며 예술가의 근본은 창작의 열정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행자의 근본은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 어떤 직업과 역할을 가졌든 우리 모두는 각자의 근본으로 돌아갈 때 비로소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기근득지가 말하는 궁극적인 근본은 이 우주의 진리이자 나의 참된 본성입니다. 이 자리로 돌아갈 때 우리는 인생의 모든 의문에 대한 해답, 즉 뜻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수조실종입니다. 비춤을 따르면 그 종지를 잃는다. 여기서 비춤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우리 눈앞에 아른거리는 온갖 현상들, 덧없이 피어올랐다 사라지는 생각과 감정들, 세상의 평가와 기준, 그리고 끝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욕망의 그림자들을 의미합니다. 마치 강아지가 자신의 꼬리를 물려고 뱅글뱅글 도는 것과 같습니다. 꼬리는 분명 자기 몸의 일부이지만 그것을 쫓는 동안 강아지는 어지러워지고 결국 제자리에 쓰러지고 맙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눈앞의 성공, 타인의 칭찬, 순간적인 쾌락이라는 비춤을 쫓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삶의 가장 중요한 본질, 즉 종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종지란 바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근본입니다. 그림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림자는 실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빛과 몸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입니다. 그림자를 잡으려고 달려갈수록 그림자는 그만큼 더 멀리 달아납니다. 그림자를 쫓는 데 온 힘을 쏟다 보면 정작 그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자신의 몸, 즉 실체인 나 자신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수조실종의 비극입니다. 오랜 시간 불교를 공부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허무함을 느끼고 신심을 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근본으로 돌아가기보다 기복이나 신비한 체험 혹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라는 비춤을 쫓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이 길을 가고 있는가? 그 근본적인 질문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방향을 잃고 표류하게 됩니다. 결국 기근득지, 수조실종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명확한 선택을 제시합니다. 밖으로 향하는 시선을 안으로 거두어들이라는 것입니다. 덧없는 현상의 파도를 쫓아 헤매지 말고 그 모든 파도를 일으키는 고요하고 깊은 바다, 바로 우리 자신의 근본으로 돌아오라는 초대입니다. 이 지혜는 비단 수행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처럼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지고 수많은 자극이 우리의 정신을 어지럽히는 시대에 이 가르침은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등불이 되어줍니다. 나의 마음을 고요히 들여다보는 것, 내 삶의 근본이 되는 가치를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나 자신을 잃지 않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평화의 씨앗을 심었다면 이 지혜의 빛을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이 채널을 구독하고 이야기를 공유하는 당신의 작은 행동 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자신의 근본으로 돌아가는 길을 밝혀주는 따뜻한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이 모여 더 큰 평화와 축복으로 되돌아오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구절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귀근득지, 수조실종. 근본으로 돌아가면 그 뜻을 얻게 되고 눈앞의 비춤을 따르면 그 종지를 잃게 되느니라. 당신의 삶이 밖으로 향하는 분주함 속에서도 언제나 돌아갈 수 있는 고요한 내면의 중심을 찾으시기를, 그리하여 매 순간 평안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쫓으며 살아갑니다. 더 나은 내일, 더 많은 성취, 타인의 인정. 분주한 일상의 소음 속에서 우리는 종종 가장 중요한 질문을 잊곤 합니다. 나의 근본은 어디에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400년 전 중국 선종의 3대 조사인 승찬 대사께서 남기신 지혜의 시 신신명을 통해서 말입니다. 신신명은 믿음의 마음에 새기는 글이라는 뜻으로 복잡한 교리가 아닌 깨달음의 본질을 담백하고 직설적으로 노래한 선시의 정수로 꼽힙니다. 신신명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극한도는 어렵지 않으니 오직 고르고 선택함만 꺼릴지어다.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 옳고 그르다는 분별심만 내려놓으면 도는 이미 우리 눈앞에 명백히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머리카락 한 올만큼의 사소한 분별심이 생기는 순간 진리는 하늘과 땅처럼 멀어지고 따름과 거스름이 서로 다투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은 깊은 병을 앓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의 흐름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음미해 볼 구절은 바로 이것입니다. 기근득지, 수조실종 근본으로 돌아가면 그 뜻을 얻게 되고 눈앞의 비춤을 따르면 그 종지를 잃게 되느니라. 이 짧은 구절은 우리 삶의 방향을 가리키는 하나의 거대한 나침반과도 같습니다. 함께 그 의미를 한 걸음씩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귀근득지입니다. 근본으로 돌아가면 그 뜻을 얻는다. 여기서 말하는 근본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고향이나 출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현상이 일어나기 이전의 자리, 시끄러운 생각과 감정의 파도가 잠잠해진 고요한 마음의 본바탕, 바로 우리의 참나이며 우리 삶의 주인공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우리는 낮 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일을 처리하며 쉴 새 없이 밖으로 에너지를 쏟아냅니다. 하지만 해가 지면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바로 나의 집입니다. 아무리 좋은 술과 음식으로 밤늦게까지 즐겼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국 나의 집으로 돌아가야만 비로소 편안한 휴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집에 돌아와야만 가정이라는 삶의 의미와 뜻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비단 세속의 삶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농사꾼의 근본은 땅에 있습니다. 땅으로 돌아가 땀 흘릴 때 그는 결실이라는 뜻을 얻습니다. 학자의 근본은 진리 탐구에 있으며 예술가의 근본은 창작의 열정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행자의 근본은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 어떤 직업과 역할을 가졌든 우리 모두는 각자의 근본으로 돌아갈 때 비로소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기근득지가 말하는 궁극적인 근본은 이 우주의 진리이자 나의 참된 본성입니다. 이 자리로 돌아갈 때 우리는 인생의 모든 의문에 대한 해답, 즉 뜻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수조실종입니다. 비춤을 따르면 그 종지를 잃는다. 여기서 비춤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우리 눈앞에 아른거리는 온갖 현상들, 덧없이 피어올랐다 사라지는 생각과 감정들, 세상의 평가와 기준, 그리고 끝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욕망의 그림자들을 의미합니다. 마치 강아지가 자신의 꼬리를 물려고 뱅글뱅글 도는 것과 같습니다. 꼬리는 분명 자기 몸의 일부이지만 그것을 쫓는 동안 강아지는 어지러워지고 결국 제자리에 쓰러지고 맙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눈앞의 성공, 타인의 칭찬, 순간적인 쾌락이라는 비춤을 쫓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삶의 가장 중요한 본질, 즉 종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종지란 바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근본입니다. 그림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림자는 실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빛과 몸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입니다. 그림자를 잡으려고 달려갈수록 그림자는 그만큼 더 멀리 달아납니다. 그림자를 쫓는 데 온 힘을 쏟다 보면 정작 그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자신의 몸, 즉 실체인 나 자신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수조실종의 비극입니다. 오랜 시간 불교를 공부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허무함을 느끼고 신심을 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근본으로 돌아가기보다 기복이나 신비한 체험 혹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라는 비춤을 쫓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이 길을 가고 있는가? 그 근본적인 질문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방향을 잃고 표류하게 됩니다. 결국 기근득지, 수조실종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명확한 선택을 제시합니다. 밖으로 향하는 시선을 안으로 거두어들이라는 것입니다. 덧없는 현상의 파도를 쫓아 헤매지 말고 그 모든 파도를 일으키는 고요하고 깊은 바다, 바로 우리 자신의 근본으로 돌아오라는 초대입니다. 이 지혜는 비단 수행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처럼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지고 수많은 자극이 우리의 정신을 어지럽히는 시대에 이 가르침은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등불이 되어줍니다. 나의 마음을 고요히 들여다보는 것, 내 삶의 근본이 되는 가치를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나 자신을 잃지 않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평화의 씨앗을 심었다면 이 지혜의 빛을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이 채널을 구독하고 이야기를 공유하는 당신의 작은 행동 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자신의 근본으로 돌아가는 길을 밝혀주는 따뜻한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이 모여 더 큰 평화와 축복으로 되돌아오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구절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귀근득지, 수조실종. 근본으로 돌아가면 그 뜻을 얻게 되고 눈앞의 비춤을 따르면 그 종지를 잃게 되느니라. 당신의 삶이 밖으로 향하는 분주함 속에서도 언제나 돌아갈 수 있는 고요한 내면의 중심을 찾으시기를, 그리하여 매 순간 평안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쫓으며 살아갑니다. 더 나은 내일, 더 많은 성취, 타인의 인정. 분주한 일상의 소음 속에서 우리는 종종 가장 중요한 질문을 잊곤 합니다. 나의 근본은 어디에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400년 전 중국 선종의 3대 조사인 승찬 대사께서 남기신 지혜의 시 신신명을 통해서 말입니다. 신신명은 믿음의 마음에 새기는 글이라는 뜻으로 복잡한 교리가 아닌 깨달음의 본질을 담백하고 직설적으로 노래한 선시의 정수로 꼽힙니다. 신신명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으니
오직 고르고 선택함만 꺼릴지어다.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 옳고 그르다는 분별심만 내려놓으면 도는 이미 우리 눈앞에 명백히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머리카락 한 올만큼의 사소한 분별심이 생기는 순간 진리는 하늘과 땅처럼 멀어지고 따름과 거스름이 서로 다투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은 깊은 병을 앓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의 흐름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음미해 볼 구절은 바로 이것입니다. 기근득지, 수조실종 근본으로 돌아가면 그 뜻을 얻게 되고 눈앞의 비춤을 따르면 그 종지를 잃게 되느니라. 이 짧은 구절은 우리 삶의 방향을 가리키는 하나의 거대한 나침반과도 같습니다. 함께 그 의미를 한 걸음씩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기근득지입니다. 근본으로 돌아가면 그 뜻을 얻는다. 여기서 말하는 근본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고향이나 출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현상이 일어나기 이전의 자리, 시끄러운 생각과 감정의 파도가 잠잠해진 고요한 마음의 본바탕, 바로 우리의 참나이며 우리 삶의 주인공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우리는 낮 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일을 처리하며 쉴 새 없이 밖으로 에너지를 쏟아냅니다. 하지만 해가 지면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바로 나의 집입니다. 아무리 좋은 술과 음식으로 밤늦게까지 즐겼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국 나의 집으로 돌아가야만 비로소 편안한 휴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집에 돌아와야만 가정이라는 삶의 의미와 뜻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비단 세속의 삶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농사꾼의 근본은 땅에 있습니다. 땅으로 돌아가 땀 흘릴 때 그는 결실이라는 뜻을 얻습니다. 학자의 근본은 진리 탐구에 있으며 예술가의 근본은 창작의 열정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행자의 근본은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 어떤 직업과 역할을 가졌든 우리 모두는 각자의 근본으로 돌아갈 때 비로소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기근득지가 말하는 궁극적인 근본은 이 우주의 진리이자 나의 참된 본성입니다. 이 자리로 돌아갈 때 우리는 인생의 모든 의문에 대한 해답, 즉 뜻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수조실종입니다. 비춤을 따르면 그 종지를 잃는다. 여기서 비춤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우리 눈앞에 아른거리는 온갖 현상들, 덧없이 피어올랐다 사라지는 생각과 감정들, 세상의 평가와 기준, 그리고 끝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욕망의 그림자들을 의미합니다. 마치 강아지가 자신의 꼬리를 물려고 뱅글뱅글 도는 것과 같습니다. 꼬리는 분명 자기 몸의 일부이지만 그것을 쫓는 동안 강아지는 어지러워지고 결국 제자리에 쓰러지고 맙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눈앞의 성공, 타인의 칭찬, 순간적인 쾌락이라는 비춤을 쫓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삶의 가장 중요한 본질, 즉 종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종지란 바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근본입니다. 그림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림자는 실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빛과 몸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입니다. 그림자를 잡으려고 달려갈수록 그림자는 그만큼 더 멀리 달아납니다. 그림자를 쫓는 데 온 힘을 쏟다 보면 정작 그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자신의 몸, 즉 실체인 나 자신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수조실종의 비극입니다. 오랜 시간 불교를 공부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허무함을 느끼고 신심을 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근본으로 돌아가기보다 기복이나 신비한 체험 혹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라는 비춤을 쫓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이 길을 가고 있는가? 그 근본적인 질문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방향을 잃고 표류하게 됩니다. 결국 기근득지, 수조실종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명확한 선택을 제시합니다. 밖으로 향하는 시선을 안으로 거두어들이라는 것입니다. 덧없는 현상의 파도를 쫓아 헤매지 말고 그 모든 파도를 일으키는 고요하고 깊은 바다, 바로 우리 자신의 근본으로 돌아오라는 초대입니다. 이 지혜는 비단 수행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처럼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지고 수많은 자극이 우리의 정신을 어지럽히는 시대에 이 가르침은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등불이 되어줍니다. 나의 마음을 고요히 들여다보는 것, 내 삶의 근본이 되는 가치를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나 자신을 잃지 않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평화의 씨앗을 심었다면 이 지혜의 빛을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이 채널을 구독하고 이야기를 공유하는 당신의 작은 행동 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자신의 근본으로 돌아가는 길을 밝혀주는 따뜻한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이 모여 더 큰 평화와 축복으로 되돌아오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구절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귀근득지, 수조실종, 근본으로 돌아가면 그 뜻을 얻게 되고 눈앞의 비춤을 따르면 그 종지를 잃게 되느니라. 당신의 삶이 밖으로 향하는 분주함 속에서도 언제나 돌아갈 수 있는 고요한 내면의 중심을 찾으시기를, 그리하여 매 순간 평안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쫓으며 살아갑니다. 더 나은 내일, 더 많은 성취, 타인의 인정. 분주한 일상의 소음 속에서 우리는 종종 가장 중요한 질문을 잊곤 합니다. 나의 근본은 어디에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400년 전 중국 선종의 3대 조사인 승찬 대사께서 남기신 지혜의 시 신신명을 통해서 말입니다. 신신명은 믿음의 마음에 새기는 글이라는 뜻으로 복잡한 교리가 아닌 깨달음의 본질을 담백하고 직설적으로 노래한 선시의 정수로 꼽힙니다. 신신명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으니 오직 고르고 선택함만 꺼릴지어다.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 옳고 그르다는 분별심만 내려놓으면 도는 이미 우리 눈앞에 명백히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머리카락 한 올만큼의 사소한 분별심이 생기는 순간 진리는 하늘과 땅처럼 멀어지고 따름과 거스름이 서로 다투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은 깊은 병을 앓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의 흐름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음미해 볼 구절은 바로 이것입니다. 기근득지, 수조실종 근본으로 돌아가면 그 뜻을 얻게 되고 눈앞의 비춤을 따르면 그 종지를 잃게 되느니라. 이 짧은 구절은 우리 삶의 방향을 가리키는 하나의 거대한 나침반과도 같습니다. 함께 그 의미를 한 걸음씩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기근득지입니다. 근본으로 돌아가면 그 뜻을 얻는다. 여기서 말하는 근본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고향이나 출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현상이 일어나기 이전의 자리, 시끄러운 생각과 감정의 파도가 잠잠해진 고요한 마음의 본바탕, 바로 우리의 참나이며 우리 삶의 주인공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우리는 낮 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일을 처리하며 쉴 새 없이 밖으로 에너지를 쏟아냅니다. 하지만 해가 지면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바로 나의 집입니다. 아무리 좋은 술과 음식으로 밤늦게까지 즐겼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국 나의 집으로 돌아가야만 비로소 편안한 휴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집에 돌아와야만
가정이라는 삶의 의미와 뜻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비단 세속의 삶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농사꾼의 근본은 땅에 있습니다. 땅으로 돌아가 땀 흘릴 때 그는 결실이라는 뜻을 얻습니다. 학자의 근본은 진리 탐구에 있으며 예술가의 근본은 창작의 열정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행자의 근본은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 어떤 직업과 역할을 가졌든 우리 모두는 각자의 근본으로 돌아갈 때 비로소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기근득지가 말하는 궁극적인 근본은 이 우주의 진리이자 나의 참된 본성입니다. 이 자리로 돌아갈 때 우리는 인생의 모든 의문에 대한 해답, 즉 뜻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수조실종입니다. 비춤을 따르면 그 종지를 잃는다. 여기서 비춤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우리 눈앞에 아른거리는 온갖 현상들, 덧없이 피어올랐다 사라지는 생각과 감정들, 세상의 평가와 기준, 그리고 끝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욕망의 그림자들을 의미합니다. 마치 강아지가 자신의 꼬리를 물려고 뱅글뱅글 도는 것과 같습니다. 꼬리는 분명 자기 몸의 일부이지만 그것을 쫓는 동안 강아지는 어지러워지고 결국 제자리에 쓰러지고 맙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눈앞의 성공, 타인의 칭찬, 순간적인 쾌락이라는 비춤을 쫓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삶의 가장 중요한 본질, 즉 종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종지란 바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근본입니다. 그림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림자는 실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빛과 몸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입니다. 그림자를 잡으려고 달려갈수록 그림자는 그만큼 더 멀리 달아납니다. 그림자를 쫓는 데 온 힘을 쏟다 보면 정작 그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자신의 몸, 즉 실체인 나 자신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수조실종의 비극입니다. 오랜 시간 불교를 공부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허무함을 느끼고 신심을 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근본으로 돌아가기보다 기복이나 신비한 체험 혹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라는 비춤을 쫓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이 길을 가고 있는가? 그 근본적인 질문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방향을 잃고 표류하게 됩니다. 결국 기근득지, 수조실종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명확한 선택을 제시합니다. 밖으로 향하는 시선을 안으로 거두어들이라는 것입니다. 덧없는 현상의 파도를 쫓아 헤매지 말고 그 모든 파도를 일으키는 고요하고 깊은 바다, 바로 우리 자신의 근본으로 돌아오라는 초대입니다. 이 지혜는 비단 수행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처럼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지고 수많은 자극이 우리의 정신을 어지럽히는 시대에 이 가르침은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등불이 되어줍니다. 나의 마음을 고요히 들여다보는 것, 내 삶의 근본이 되는 가치를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나 자신을 잃지 않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평화의 씨앗을 심었다면 이 지혜의 빛을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이 채널을 구독하고 이야기를 공유하는 당신의 작은 행동 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자신의 근본으로 돌아가는 길을 밝혀주는 따뜻한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이 모여 더 큰 평화와 축복으로 되돌아오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구절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귀근득지, 수조실종. 근본으로 돌아가면 그 뜻을 얻게 되고 눈앞의 비춤을 따르면 그 종지를 잃게 되느니라. 당신의 삶이 밖으로 향하는 분주함 속에서도 언제나 돌아갈 수 있는 고요한 내면의 중심을 찾으시기를
그리하여 매 순간 평안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쫓으며 살아갑니다. 더 나은 내일, 더 많은 성취, 타인의 인정. 분주한 일상의 소음 속에서 우리는 종종 가장 중요한 질문을 잊곤 합니다. 나의 근본은 어디에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400년 전 중국 선종의 3대 조사인 승찬 대사께서 남기신 지혜의 시 신신명을 통해서 말입니다. 신신명은 믿음의 마음에 새기는 글이라는 뜻으로 복잡한 교리가 아닌 깨달음의 본질을 담백하고 직설적으로 노래한 선시의 정수로 꼽힙니다. 신신명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극한도는 어렵지 않으니 오직 고르고 선택함만 꺼릴지어다.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 옳고 그르다는 분별심만 내려놓으면 도는 이미 우리 눈앞에 명백히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머리카락 한 올만큼의 사소한 분별심이 생기는 순간 진리는 하늘과 땅처럼 멀어지고 따름과 거스름이 서로 다투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은 깊은 병을 앓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의 흐름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음미해 볼 구절은 바로 이것입니다. 기근득지, 수조실종 근본으로 돌아가면 그 뜻을 얻게 되고 눈앞의 비춤을 따르면 그 종지를 잃게 되느니라. 이 짧은 구절은 우리 삶의 방향을 가리키는 하나의 거대한 나침반과도 같습니다. 함께 그 의미를 한 걸음씩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기근득지입니다. 근본으로 돌아가면 그 뜻을 얻는다. 여기서 말하는 근본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고향이나 출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현상이 일어나기 이전의 자리, 시끄러운 생각과 감정의 파도가 잠잠해진 고요한 마음의 본바탕, 바로 우리의 참나이며 우리 삶의 주인공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우리는 낮 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일을 처리하며 쉴 새 없이 밖으로 에너지를 쏟아냅니다. 하지만 해가 지면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바로 나의 집입니다. 아무리 좋은 술과 음식으로 밤늦게까지 즐겼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국 나의 집으로 돌아가야만 비로소 편안한 휴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집에 돌아와야만 가정이라는 삶의 의미와 뜻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비단 세속의 삶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농사꾼의 근본은 땅에 있습니다. 땅으로 돌아가 땀 흘릴 때 그는 결실이라는 뜻을 얻습니다. 학자의 근본은 진리 탐구에 있으며 예술가의 근본은 창작의 열정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행자의 근본은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 어떤 직업과 역할을 가졌든 우리 모두는 각자의 근본으로 돌아갈 때 비로소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기근득지가 말하는 궁극적인 근본은 이 우주의 진리이자 나의 참된 본성입니다. 이 자리로 돌아갈 때 우리는 인생의 모든 의문에 대한 해답, 즉 뜻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수조실종입니다. 비춤을 따르면 그 종지를 잃는다. 여기서 비춤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우리 눈앞에 아른거리는 온갖 현상들, 덧없이 피어올랐다 사라지는 생각과 감정들, 세상의 평가와 기준, 그리고 끝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욕망의 그림자들을 의미합니다. 마치 강아지가 자신의 꼬리를 물려고 뱅글뱅글 도는 것과 같습니다. 꼬리는 분명 자기 몸의 일부이지만 그것을 쫓는 동안 강아지는 어지러워지고 결국 제자리에 쓰러지고 맙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눈앞의 성공, 타인의 칭찬, 순간적인 쾌락이라는 비춤을 쫓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삶의 가장 중요한 본질, 즉 종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종지란 바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근본입니다. 그림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림자는 실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빛과 몸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입니다. 그림자를 잡으려고 달려갈수록 그림자는 그만큼 더 멀리 달아납니다. 그림자를 쫓는데 온 힘을 쏟다 보면 정작 그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자신의 몸, 즉 실체인 나 자신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수조실종의 비극입니다. 오랜 시간 불교를 공부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허무함을 느끼고 신심을 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근본으로 돌아가기보다 기복이나 신비한 체험, 혹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라는 비춤을 쫓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이 길을 가고 있는가? 그 근본적인 질문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방향을 잃고 표류하게 됩니다. 결국 기근득지, 수조실종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명확한 선택을 제시합니다. 밖으로 향하는 시선을 안으로 거두어들이라는 것입니다. 덧없는 현상의 파도를 쫓아 헤매지 말고 그 모든 파도를 일으키는 고요하고 깊은 바다, 바로 우리 자신의 근본으로 돌아오라는 초대입니다. 이 지혜는 비단 수행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처럼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지고 수많은 자극이 우리의 정신을 어지럽히는 시대에 이 가르침은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등불이 되어줍니다. 나의 마음을 고요히 들여다보는 것, 내 삶의 근본이 되는 가치를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나 자신을 잃지 않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평화의 씨앗을 심었다면 이 지혜의 빛을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이 채널을 구독하고 이야기를 공유하는 당신의 작은 행동 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자신의 근본으로 돌아가는 길을 밝혀주는 따뜻한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이 모여 더 큰 평화와 축복으로 되돌아오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구절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귀근득지, 수조실종. 근본으로 돌아가면 그 뜻을 얻게 되고 눈앞의 비춤을 따르면 그 종지를 잃게 되느니라. 당신의 삶이 밖으로 향하는 분주함 속에서도 언제나 돌아갈 수 있는 고요한 내면의 중심을 찾으시기를, 그리하여 매 순간 평안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쫓으며 살아갑니다. 더 나은 내일, 더 많은 성취, 타인의 인정. 분주한 일상의 소음 속에서 우리는 종종 가장 중요한 질문을 잊곤 합니다. 나의 근본은 어디에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400년 전 중국 선종의 3대 조사인 승찬 대사께서 남기신 지혜의 시 신신명을 통해서 말입니다. 신신명은 믿음의 마음에 새기는 글이라는 뜻으로 복잡한 교리가 아닌 깨달음의 본질을 담백하고 직설적으로 노래한 선시의 정수로 꼽힙니다. 신신명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으니 오직 고르고 선택함만 꺼릴지어다.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 옳고 그르다는 분별심만 내려놓으면 도는 이미 우리 눈앞에 명백히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머리카락 한 올만큼의 사소한 분별심이 생기는 순간 진리는 하늘과 땅처럼 멀어지고 따름과 거스름이 서로 다투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은 깊은 병을 앓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의 흐름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음미해 볼 구절은 바로 이것입니다. 기근득지, 수조실종 근본으로 돌아가면 그 뜻을 얻게 되고 눈앞의 비춤을 따르면 그 종지를 잃게 되느니라. 이 짧은 구절은 우리 삶의 방향을 가리키는 하나의 거대한 나침반과도 같습니다. 함께 그 의미를 한 걸음씩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기근득지입니다. 근본으로 돌아가면 그 뜻을 얻는다. 여기서 말하는 근본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고향이나 출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현상이 일어나기 이전의 자리, 시끄러운 생각과 감정의 파도가 잠잠해진 고요한 마음의 본바탕, 바로 우리의 참나이며 우리 삶의 주인공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우리는 낮 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일을 처리하며 쉴 새 없이 밖으로 에너지를 쏟아냅니다. 하지만 해가 지면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바로 나의 집입니다. 아무리 좋은 술과 음식으로 밤늦게까지 즐겼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국 나의 집으로 돌아가야만 비로소 편안한 휴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집에 돌아와야만 가정이라는 삶의 의미와 뜻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비단 세속의 삶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농사꾼의 근본은 땅에 있습니다. 땅으로 돌아가 땀 흘릴 때 그는 결실이라는 뜻을 얻습니다. 학자의 근본은 진리 탐구에 있으며 예술가의 근본은 창작의 열정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행자의 근본은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 어떤 직업과 역할을 가졌든 우리 모두는 각자의 근본으로 돌아갈 때 비로소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기근득지가 말하는 궁극적인 근본은 이 우주의 진리이자 나의 참된 본성입니다. 이 자리로 돌아갈 때 우리는 인생의 모든 의문에 대한 해답, 즉 뜻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수조실종입니다. 비춤을 따르면 그 종지를 잃는다. 여기서 비춤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우리 눈앞에 아른거리는 온갖 현상들, 덧없이 피어올랐다 사라지는 생각과 감정들, 세상의 평가와 기준, 그리고 끝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욕망의 그림자들을 의미합니다. 마치 강아지가 자신의 꼬리를 물려고 뱅글뱅글 도는 것과 같습니다. 꼬리는 분명 자기 몸의 일부이지만 그것을 쫓는 동안 강아지는 어지러워지고 결국 제자리에 쓰러지고 맙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눈앞의 성공, 타인의 칭찬, 순간적인 쾌락이라는 비춤을 쫓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삶의 가장 중요한 본질, 즉 종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종지란 바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근본입니다. 그림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림자는 실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빛과 몸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입니다. 그림자를 잡으려고 달려갈수록 그림자는 그만큼 더 멀리 달아납니다. 그림자를 쫓는 데 온 힘을 쏟다 보면 정작 그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자신의 몸, 즉 실체인 나 자신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수조실종의 비극입니다. 오랜 시간 불교를 공부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허무함을 느끼고 신심을 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근본으로 돌아가기보다 기복이나 신비한 체험 혹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라는 비춤을 쫓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이 길을 가고 있는가? 그 근본적인 질문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방향을 잃고 표류하게 됩니다. 결국 기근득지, 수조실종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명확한 선택을 제시합니다. 밖으로 향하는 시선을 안으로 거두어들이라는 것입니다. 덧없는 현상의 파도를 쫓아 헤매지 말고 그 모든 파도를 일으키는 고요하고 깊은 바다, 바로 우리 자신의 근본으로 돌아오라는 초대입니다. 이 지혜는 비단 수행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처럼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지고 수많은 자극이 우리의 정신을 어지럽히는 시대에 이 가르침은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등불이 되어줍니다. 나의 마음을 고요히 들여다보는 것, 내 삶의 근본이 되는 가치를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나 자신을 잃지 않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평화의 씨앗을 심었다면 이 지혜의 빛을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이 채널을 구독하고 이야기를 공유하는 당신의 작은 행동 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자신의 근본으로 돌아가는 길을 밝혀주는 따뜻한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이 모여 더 큰 평화와 축복으로 되돌아오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구절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귀근득지, 수조실종, 근본으로 돌아가면 그 뜻을 얻게 되고 눈앞의 비춤을 따르면 그 종지를 잃게 되느니라. 당신의 삶이 밖으로 향하는 분주함 속에서도 언제나 돌아갈 수 있는 고요한 내면의 중심을 찾으시기를, 그리하여 매 순간 평안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쫓으며 살아갑니다. 더 나은 내일, 더 많은 성취, 타인의 인정. 분주한 일상의 소음 속에서 우리는 종종 가장 중요한 질문을 잊곤 합니다. 나의 근본은 어디에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400년 전 중국 선종의 3대 조사인 승찬 대사께서 남기신 지혜의 시 신신명을 통해서 말입니다. 신신명은 믿음의 마음에 새기는 글이라는 뜻으로 복잡한 교리가 아닌 깨달음의 본질을 담백하고 직설적으로 노래한 선시의 정수로 꼽힙니다. 신신명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극한도는 어렵지 않으니 오직 고르고 선택함만 꺼릴지어다.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 옳고 그르다는 분별심만 내려놓으면 도는 이미 우리 눈앞에 명백히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머리카락 한 올만큼의 사소한 분별심이 생기는 순간 진리는 하늘과 땅처럼 멀어지고 따름과 거스름이 서로 다투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은 깊은 병을 앓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의 흐름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음미해 볼 구절은 바로 이것입니다. 기근득지, 수조실종 근본으로 돌아가면 그 뜻을 얻게 되고 눈앞의 비춤을 따르면 그 종지를 잃게 되느니라. 이 짧은 구절은 우리 삶의 방향을 가리키는 하나의 거대한 나침반과도 같습니다. 함께 그 의미를 한 걸음씩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귀근득지입니다. 근본으로 돌아가면 그 뜻을 얻는다. 여기서 말하는 근본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고향이나 출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현상이 일어나기 이전의 자리, 시끄러운 생각과 감정의 파도가 잠잠해진 고요한 마음의 본바탕, 바로 우리의 참나이며 우리 삶의 주인공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우리는 낮 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일을 처리하며 쉴 새 없이 밖으로 에너지를 쏟아냅니다. 하지만 해가 지면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바로 나의 집입니다. 아무리 좋은 술과 음식으로 밤늦게까지 즐겼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국 나의 집으로 돌아가야만 비로소 편안한 휴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집에 돌아와야만 가정이라는 삶의 의미와 뜻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비단 세속의 삶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농사꾼의 근본은 땅에 있습니다. 땅으로 돌아가 땀 흘릴 때 그는 결실이라는 뜻을 얻습니다. 학자의 근본은 진리 탐구에 있으며 예술가의 근본은 창작의 열정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행자의 근본은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 어떤 직업과 역할을 가졌든 우리 모두는 각자의 근본으로 돌아갈 때 비로소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기근득지가 말하는 궁극적인 근본은 이 우주의 진리이자 나의 참된 본성입니다. 이 자리로 돌아갈 때 우리는 인생의 모든 의문에 대한 해답,
즉 뜻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수조실종입니다. 비춤을 따르면 그 종지를 잃는다. 여기서 비춤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우리 눈앞에 아른거리는